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가 더딜 것 같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가 나오면서 CPI 앞두고 좀 긴장감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제기가 된 점, 오늘 아시아 증시 하락한 국가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이 점도 일부 좀 영향을 준 것 같고, 뭐 아침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 월요일 징크스가 있다라고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대로 또 삼성전자 또 하락하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밸류업 종목들이 장중에 강세를 보였고, 엔터주는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두 업종을 가른 뉴스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CPI 앞두고서 이 발표가 수치가 좀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뭐 분석가들이 대체로 그런 이제 전망을 내놨고 기사들도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모건 스탠리에서 전월 기준 0.3으로 지난달보다 0.1%포인트 정도 빠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그 닉 팀라우스 기자가 이 기사를 쓰고 이 기사가 또 장중에 이제 장 초반부터 굉장히 많이 번역돼서 나돌았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너무 높아.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임대료가 높아서 주거 비용이 쉽게 안 떨어지고 이것 때문에 연준이 고민하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CPI도 쉽게 안 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는 그런 이유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렌트 예, 이제 집을 사지 않고 그러니까 빌려서 사는 임대 월세로 사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렌트 수요가 워낙 많아져서 쉽게 안 빠진다 이런 어떤 우려가 되고 있고 특히 지난 주말에 소비자 심리 지수에서 같이 나오는 기대 인플레이션 향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라고 이제 물어보는 설문인데 이게 갑자기 확 올라갔잖아요. 예, 인플레이션 수치가 확 올라갔다라는 점에서도 CPI 앞두고 좀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싸해지는 예,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삼성전자 월요일 징크스인데 제가 아침에 올려드린 차트가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제가 3월 18일을 제가 19일 데이터를 18일에 입력을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3월 11일 이후에 한 번 빼놓고는 올라간 게 어제들 한 번밖에 없거든요. 예, 상승이 한 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주체 좀 하락한다더라. 이게 제 생각에 위클리 만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오늘도 또 빠졌죠. 초반부터 그냥 반짝 상승 출발하고 아예 그냥 밀려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수의 어떤 발목을 잡는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좀 뉴스들을 보면 우선 뭐 코스닥에서는 엔터주 되게 많이 빠졌는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온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진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에 초반에 엔터주가 빠지면서 또 코스닥의 분위기를 좀 해쳤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뉴스 나온 게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제품이 좀 지연된다. 이게 이제 하이닉스 기준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승인이 안 떨어져가지고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다더라. 근데 이게 제목은 이렇게 나오고 내부 안에 그걸 살펴보면 그래도 결국엔 공급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기사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안 그래도 월요일에 힘든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 만들어진 것 자체도 또 이제 주가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 요인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크게 올린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높인다라는 어떤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역 전쟁, 무역 갈등 이런 게 또 제기가 되면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 무역 갈등 제기될 때 전 세계 증시에서 정말 부진한 탑5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일부 좀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이제 밸류업 관련주 오늘 금융, 보험 이런 종목군들이 선전을 했는데 연일 당국자들의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나왔죠. 뭐 이제 경제부총리가 이제 좀 세금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거래소 이사장이 밸류업, 우리나라의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 홍보해서 이게 혹시 또 외국인들의 매수를 유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자극을 했죠. 근데 이게 시장이 기관 투자자들은 일정 수준의 그때 당시에 현금 비중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이런 종목을 매수하려면 다른 쪽에서는 매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업이 보통 강할 때는 그래서 코스닥이 좀 약합니다. 예, 반대되는 개념의 업종이다 보니까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밸류업 이슈가 나오면서 코스닥 쪽에 좀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차트들을 보면 코스닥이 오늘 또 빠졌죠. 이게 중요한 어떤 지지선 121선 정도까지 이제 밀려 내려왔는데 다만 코스닥이 최근 들어서는 최근 1개월 동안 놓고 보면 4일 연속 빠진 적은 없거든요. 3일차 정도 빠지면 이제 낙폭을 줄이는 예, 그런 형태를 보였는데 오늘
이제 3일째 채웠으니까 이제 화요일장에서 반등이 시도가 될지 이제 주목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저점 매수가 조금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121선 근처에서.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인 건 조선주. 예, 조선업종. 오늘 HD 한국조선해양인데 보면 차트가 이게 좀 너무 약간 깍둑 가는, 제가 깍둑이라는 표현이 맞나?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추세선 거보면 이쯤에서는 조금 밀리겠는데 싶은 자리까지 오긴 했죠.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면서도 추세선 상단에서 또 조금 맞고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업종에 좀 단기적으로 매물이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주가 오늘 또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 다만 오늘 좀 변화가 생긴 게 종목들이 좀 와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제히 다 올라가는다기보다는 이제 골라서 가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화장품주의 어떤 집중도가 좀 와해가 되면서 분산되기 시작하는 신호인지, 오늘 조선하고 이제 조선에서의 어떤 차트, 화장품주들의 어떤 움직임 보면 약간 좀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도체는 오늘 되게 약했는데, 이게 현금 인출기 현상, 그러니까 밸류업이나 뭐 화장품, 조선 뭐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이면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하는 종목군들이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반도체가 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지난번 차트하고 좀 비슷한 현상이 만들어질지, 그러려면 이제 화요일에 무조건 플러스가 나야 되는데, 보시면 이제 뭐 이탈하고 몸통이 아예 통째로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반등하고 이런 패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장 정도에서는 좀 돌렸으면 좋았는데, 근데 만약에 화요일종에서 못 돌리면 저 아래에 있는 121선 정도까지 봐야 되니까, 그럼 지수가 거의 3%면 개별 종목들은 5에서 7%더 빠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그냥 갈래? 아니면 맞고 갈래? 뭐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주목을 화요일에 좀 중요한 자리라도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은 외국인들이 매수. 근데 동시호가에 1,000억이 들어왔어요. 비차익으로. 비차익이라는 거는 종목을, 여러 종목을 한 방에 동시에 사들이는 걸 비차익 매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동시에 비차익 거래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가 기준 순매수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선물은 아침에 반짝 매수로 출발했다가 이제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뭐 매매한 종목 보니까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샀고요. 자동차 샀고 조선 샀어요. 그러니까 반차조를 이제 매수하는 게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오늘장의 특징.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하여튼 이런 어떤 종목군들이 매수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조선주, 자동차주 이런 게 들어가 있었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들어가고 조선 들어가고 금융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이제 반조금 이렇게 들어간 게 특징이었거든요. 삼성전자는 제가 보기엔 월요일 희생양이 좀 된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매매한 걸 보면 약간 이제 반도체는 좀 겹치고, 조선도 겹치고, 한쪽은 이제 금융,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쪽은 조선 이렇게 조금. 근데 조선은 기관도 샀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쪽의 어떤 관심도를 보인 게 이제 기관 외국인들 수급의 특징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그 엔터를 많이 팔았다. 근데 그 다음에는 업종별 특징이 확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 그다음에 반도체 지난주에 좀 많이 팔았는데 오늘은 이제 산별적으로 좀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약간 좀 잔돈 매수하나 보다. 그러니까 푼돈으로 매수하는 느낌이 좀 들죠. 그러니까 대규모 매수하는 종목들보다는 좀 자잘하게 매수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업종별 특징이 확 잡히지는 않습니다. 뭐 게임주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엔터주는 팔았는데 그 외 종목군들이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뭐 게임주도 그렇고 이제 골라 담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조금 더 강했거든요. 그래서 종목별 대응 형태, 그런 형태를 보인 게 기관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시장을 정리해 보면 CPI 발표되기 전에 이제 엇갈리는 전망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엇갈리면 투자자들은 부정적인 쪽을 더 대응을 해요. 예, 뭐 이게 좀 좋게 나오면 모를까? 그러니까 약간 주장이 엇갈린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제 좀 불안해하는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좀 경계감이 높아서 출발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미증시가 지난주에 반도체, 금융, 중장비, 캐터필러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 테슬라가 부진했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가 이제 그대로 고정이 되는지, 그러니까 빅테크에서 적어도 두 종목 정도는 세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일, 예, 3일 하락했는데 4일째 하락이 최근 한 달 동안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지,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대로 조선도 그렇고 뭐 약간 이제 화장품도 그렇고 약간 와해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급의 어떤
체인지 현상이 나타나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이후에 낙폭과대주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4월 1일, 그러니까 3월 31일 종가 대비 오늘 날짜까지의 주요 종목들 수익률 현황을, 등락률 현황을 제가 표기한 거거든요. 보시면 올라간 거 내려간 게 좀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올라간 게 금융업종, 자동차 일부, 그다음에 화장품, 조선, 해운 이런 종목군들이 플러스고, 마이너스 난 거는 뭐 대부분입니다만 어쨌든 2차전지, 반도체, 엔터, 제약, 뭐 하여튼 뭐 통신 장비 뭐 등등의 종목군들이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강한 쪽이 약간 느낌이 이제 그 안에서도 좀 차별화가 되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시가총이 워낙 커지면 추가적으로 밀어 올리려면은, 예전에는 중소형주기 때문에 밀어 올리다가 이게 중대형주 쪽으로 레벨이 바뀌면 더 많이 사서 올려야 되잖아요. 돈이 더 크게 들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와해가 되고, 와해가 되면 그 자금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분산되는, 일부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락한 업종 쪽에 조금 더 이제 단기적인 어떤 변화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하락한 업종에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는지 이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